본 영상은 의학적 정보와 중장년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홍이라고 불리는 60대, 70대에 접어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깊은 교감을 나누던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온 따뜻한 해방감과 함께 몸 밖으로 왈칵 쏟아지는 뜨거운 액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도 격렬한 환희의 신호이자 의학적으로 스킨샘의 릴리스, 앤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를 부끄러운 요실금으로 오해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오해해왔던 이 신비로운 생체 반응에 대해 의학적 진실을 규명하고 메말라가는 부부관계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침실에 다시금 따스한 온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남성은 강인함을 잃고 여성은 부드러움을 잃어 건조해진다고 생각하며 서로의 등을 돌린 채 각방을 쓰는 것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노년 부부들의 젖은 눈시울을 마주하며 그 차가운 침묵 속에 숨겨진 뜨거운 갈망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늙지 않았으며 단지 그 사용법을 잊어버렸거나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스스로 억제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분들은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며 한숨을 쉬고 아내분들은 자신의 몸이 망가졌다며 자책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온팔 호르몬과 신경 전달 체계대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스킨샘은 여성의 요도 주변에 위치한 아주 미세한 분비선으로 발생학적으로 남성의 전립선과 동일한 기원을 가진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평소에는 잠들어 있는 듯 보이지만 적절한 심리적 안정감과 물리적 자극이 결합될 때 깨어나 놀라군 치유의 액체 돌을 생성해내는데 이것이 바로 많은 분이 소변으로 착각하여 당황해하는 그 투명한 액체의 정체입니다. 이 액체는 성분 분석 결과 소변과는 완전히 다르며 오히려 남성의 전립선액과 유사한 효소와 과당을 함유하고 있어 항균 작용과 더불어 민감해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관계 도중 이 액체가 배출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여성의 몸이 최상의 이완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학적 증거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갱년기를 지나며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감한 여성의 질 내부는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거나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골반 근육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남성분들이 과거의 기억만으로 성급하게 접근하거나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 아내의 몸은 이를 사랑의 행위가 아닌 일종의 침입으로 간주하여 더욱 굳게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불편함과 혹시라도 실수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임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삽입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서로의 천을 나누고 심박수를 맞추는 동기화 싱크로니제이션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여성의 뇌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골반 저근으로 혈류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치 오래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마른 장작을 천천히 데워야 하듯이 60대 이후의 사랑은 기다림과 인내라는 재료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닷케 심리적 마사지 담내는 바로 대화와 눈 맞춤 그리고 비성적인 부위의 부드러운 터치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는 굳어있던 아내의 긴장을 풀어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남편분께서 서두르지 않고 아내의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추며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해줄 때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통증 역치를 높이고 감각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생략된 채 이루어지는 모든 물리적 행위는 여성에게 그저 노동이나 고통일 뿐이며 스킨샘을 자극하기는커녕 오히려 염증 반응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과 윤활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 분비물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인공적인 수분 공급 없이는 마찰로 인한 미세 상처가 발생하기 쉽고 이는 만성적인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수용성 윤활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건조해진 점막을 보호막처럼 감싸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의학적 처치입니다. 또한 남성분의 손길은 거칠고 투박한 도구가 아니라 가장 섬세한 진단기기가 되어야 하므로 손톱을 짧게 정돈하고 손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스킨샘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질 입구 상단 벽 쪽 12시 방향, 즉 요도와 인접한 부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신경 말단이 매우 밀집되어 있어 강한 압박보다는 미세한 진동이나 가벼운 문지름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곳을 자극할 때는 마치 갓 피어난 꽃잎을 다루듯 조심스러워야 하며 아내의 호흡이 가빠지거나 몸을 움찔거리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포착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아내가 반응을 보일 때 흥분하여 갑자기 속도나 강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는 모처럼 쌓아 올린 감각의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노년의 감각기관은 역치가 높아져 있어 도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한 번 끊기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리학적 특성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리듬과 강도를 유지하며 아내가 그 감각에 충분히 몰입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정지 동작의 미약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요의와 흡사한 묵직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킨샘 주변 조직이 충혈되면서 팽창하는 신호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여성은 본능적으로 소변이 셀 것 같은 두려움에 근육을 긴장시키고 참으려 하는데 바로 이 지점이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남편분은 이때 아내의 귀에 괜찮아, 참지 말고 다 놓아버려도 돼, 내가 다 받아줄게 라는 말로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안심의 한마디가 아내의 뇌에 전달되는 순간 억제되어 있던 교감신경이 풀리면서 괄약근이 이완되고 막혀있던 댐이 터지듯 스킨샘 액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액의 배출이 아니라 평생을 아내, 엄마, 며느리로 살며 억눌러 왔던 감정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카타르시스이자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 경험을 한 여성들은 우울감이 개선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며 다시금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임상 보고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며 서로의 몸에 대한 깊은 탐구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도 관련 질환이 있는 남성분들의 경우 본인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 또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의 귀를 기울이고 불편한 점이나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부부 관계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60대 이후의 성생활은 횟수나 강도보다는 질, 퀄리티과 교감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는 뇌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스킨샘 자극을 통한 쾌감은 뇌내 엔도르핀과 도파민 생성을 촉진하여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고 골반 저근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요실금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 부부에게는 너무 늦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체의 신경 가소성은 죽는 순간까지 유지되기에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을 주고 사랑을 나누면
신경회로는 다시 연결되고 되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자는 용기와 파트너에 대한 배려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젊은 시절의 사랑이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면 노년의 사랑은 은은하게 타오르며 오래도록 온기를 유지하는 숯불과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숯불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고생했다, 사랑한다 고 말해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스킨셈의 기적은 바로 그 마음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일어나는 생명 현상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길을 건네야 아내가 놀라지 않고 그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해부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터치 기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 입구의 12시 방향, 즉 배꼽 쪽을 향해 있는 그 부위는 매우 연약하므로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구부려 강하게 당기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손가락에 지문이 있는 부드러운 면을 이용하여 마치 물결을 일으키듯 부드럽게 이리 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리듬감인데 너무 빠르지 않게 1초에 한 번 정도의 속도로 일정하게 자극을 주다가 아내의 호흡이 변하는 시점에 맞춰 아주 미세하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몸을 비트는 것은 거부 반응이 아니라 감각이 깨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므로 이때 멈추지 말고 그 리듬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단 아내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즉시 동작을 멈추고 윤활제를 더 보충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며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교감이 익숙해지면 부부는 비로소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일체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 영혼의 치유로 이어집니다. 스킨셈에서 분출되는 액체는 그동안 메말라 있던 부부의 정원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아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부드럽게 만들고 잃어버렸던 친밀감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비아그라 같은 약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오직 두 사람의 노력과 사랑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천연의 묘약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과정은 골반 내 혈액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반적인 생식기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조직의 재생 속도가 빨라지고 만성적인 염증이나 위축성 지렴의 증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킨셈을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쾌락을 넘어선 건강법이며 노년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오늘 밤 사랑하는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진솔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어. 당신을 더 기쁘게 해주고 싶어. 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어서 더욱 구체적인 체위와 호흡법,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줄 생활 속의 작은 팁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좇는 기술이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서로의 몸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치유의 자세에 관한 의학적 조언입니다. 많은 노년의 부부들이 젊은 시절의 습관대로 관계를 이어가려다 관절의 통증이나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게 되는데 이는 몸의 변화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특히 여성의 골반과 고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다리를 벌리거나 굽히는 자세는 골반 주변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여 오히려 감각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스킨셈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면서도 신체적 무리를 주지 않는 최적의 자세는 의학적으로 안데티 변형된 밀착 체위 컹라고 불리는 자세입니다. 이는 여성이 다리를 편안하게 펴고 눕거나 무릎을 아주 살짝만 굽힌 상태에서 두 다리를 모으고 남성이 그 바깥쪽으로 다리를 위치시켜 골반을 감싸 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여성이 다리를 모으게 되면 대음순과 소음순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클리토리스와 요도 주변의 조직들이 도톰하게 융기되어 자극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자세의 핵심은 삽입의 깊이가 아니라 칸 접촉의 면적을 최대화하는 데 있으며 남성의 치골 부위와 여성의 음핵 및 스킨샘 부위가 빈틈없이 맞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격렬한 피스톤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맷돌을 천천히 돌리듯 골반을 미세하게 회전시키거나 압박을 주는 그라인딩 동작이 주요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압박은 질 내부 깊숙한 곳을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경이 집중된 외음부와 질 입구 쪽의 스킨샘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뇌로 전달되는 쾌감 신호를 증폭시킵니다. 많은 남성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강한 힘으로 밀어붙여야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인데, 얇아진 질 점막에 가해지는 강한 마찰은 화상과 같은 쓰라림을 남길 뿐입니다. 오히려 체중을 실어 지그시 눌러주는 압박감은 여성에게 심리적인 포옹감을 줌과 동시에 물리적으로는 스킨샘 주변에 혈류를 가두어 팽창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때 남성은 상체를 들어 아내와 눈을 맞추거나 귓가에 숨결을 불어넣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호흡 또한 이 과정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생리학적 요소인데, 얕고 빠른 호흡은 긴장 상태를 유발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편안하게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먼저 깊고 느린 숨을 쉬며 리듬을 유도해주면 아내의 횡격막이 이완되면서 골반 저근의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 혈액은 감각신경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뇌에서는 긴장을 완화하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쾌감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칩니다. 이러한 자세와 호흡이 조화를 이룰 때 여성은 어느 순간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하게 차오르는 압력, 즉 스킨샘이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이 가장 강렬해지는 시점이며, 많은 여성이 이 단계에서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남편을 밀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보내는 잘못된 경보 신호 때문인데, 방광이 자극받는 느낌과 스킨샘이 팽창하는 느낌을 뇌가 혼동하여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의 역할은 단순히 행위자가 아니라 아내의 두려움을 잠재워주는 A Gast Guide 가 되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부드럽게 압박을 유지하면서 지금 느끼는 그 감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당신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안심시켜 주어야 합니다. 신뢰하는 파트너의 목소리는 그 어떤 진정제보다 강력하게 작용하여 아내가 이성의 통제를 놓고 감각의 파도에 몸을 맡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성이 그 두려움의 임계점을 넘어설 때 뇌는 비로소 억제 신호를 멈추고 축적된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골반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하면서 스킨샘에 모여있던 액체가 요도 곁에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 일시적으로 분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인체의 신비입니다. 이 액체는 적게는 티스푼 한두 개 분량에서 많게는 컵 반 잔 분량까지 개인차와 컨디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유체는 맑고 투명하며 소변 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옅은 사향과 비슷한 독특한 채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침대 시트를 적시는 것을 걱정하여 미리 방수 매트나 수건을 준비해 두는 것은 아주 현명한 배려이며, 이러한 작은 준비성 하나가 아내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열린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며, 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 세대의 여성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현상을 경험한 직후 여성은 급격한 체력 소모와 함께 나른한 휴식 상태에 빠져드는데, 이를 의학적으로는 해상기 (resolution phase라고 부릅니다. 이때 남성이 해냈다,
성취감에 취해 바로 자리를 뜨거나 등을 돌리고 자는 것은 막 열린 아내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분출 직후의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포옹과 애정 어린 말이 필요합니다. 꼭 껴안고 천을 나누며 사랑해,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 라고 속삭여주는 애프터케어, 애프터케어 야말로 이 모든 과정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노년기에 흔히 겪는 불면증이나 불안 장애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즉, 이 행위의 목적은 일순간의 쾌락 배출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깊은 정서적 유대를 다지는 치유의 의식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액체의 분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아내를 탓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는 미세하게 다르고 스킨샘의 발달 정도나 신경 분포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만 성공한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의 몸을 탐구하고 배려하며 맞춰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친밀감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전립선 건강이 좋지 않거나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는 남성분들에게도 이 방법은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강직한 발기 상태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손과 입 그리고 온몸을 이용한 애무와 밀착만으로도 아내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스킨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성기의 단단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배려하는 마음과 기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종종 진료실을 찾는 여성분들 중에는 남편이 늙어서 힘이 없는데 저를 만족시켜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짠하면서도 고맙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진심은 반드시 전달되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기계적인 테크닉보다는 떨리는 손길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당신의 그 마음이 아내에게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에 대한 낡은 고정관념, 즉 남성 주도적이고 삽입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여성 중심적이고 감각 중심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성적 반응 주기가 달라지므로 전이 시간을 젊은 시절보다 3배 이상 길게 잡는 것이 생리학적으로 타당합니다. 그 긴 시간은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서로의 지난 세월을 위로하고 현재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대화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은 교감이 뇌세포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항노화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들을 남사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처방전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시중에는 부부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 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사람의 청화, 감정을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남편의 손길과 병행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기구에 의해 처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즐거움을 찾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이 부부 사이의 합의와 존중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남편이 피곤할 때 아내가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의 몸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교감이 가능합니다. 스킨샘 자극을 통한 여성의 극치감은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자연스럽고 맑은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그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가꾸고 돌보는 정원사가 바로 남편 여러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스킨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법과 부부의 친밀도를 높이는 대화의 기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의지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가정에 실질적인 행복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후 이어질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 씨앗을 어떻게 틔우고 꽃피울 수 있을지 더욱 실용적이고 따뜻한 조언들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소중한 젊음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의학적 비법, 바로 패스트키, 골반 적은 강화 운동 케글 엑서사이즈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알려진 이 동작은 단순히 요실금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스킨샘 주변의 근육 탄력을 회복시켜 감각을 되살리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강력한 재활 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다리 근육이 빠지듯 보이지 않는 몸속 근육도 약해지기 마련인데 하루에 단 10분 투자로 이 근육을 단련하면 부부 관계의 만족도는 놀라울 정도로 향상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설거지를 하거나 TV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는다는 느낌으로 요도와 항문 주위 근육을 지그시 조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골반 아래쪽 깊은 곳의 근육만을 수축시켜 5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힘을 빼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육의 움직임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질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스킨샘을 감싸는 근육이 튼튼해져 자극이 왔을 때 더 강렬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식습관은 스킨샘 액의 생성과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스킨샘에서 분출되는 액체는 체액의 일종이므로 평소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만성 탈수 상태에 있는 노년층의 경우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섭취하는 것을 생활화하시고 혈액 순환을 돕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콩류나 석류 등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점막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아연이 풍부한 굴이나 전립선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권해드리는데 이는 단순히 정력을 좋게 하는 것을 떠나 파트너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식탁 위에서 나누는 건강한 음식과 대화가 침실에서의 건강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부터가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에 걸친 작은 노력들이 모여 두 사람만의 정원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의학적인 이야기를 넘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적인 조언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많은 분이 이 나이의 주책이다 라는 사회적 편견과 자기 검열 때문에 스스로 행복해질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천을 느끼고 싶은 욕구는 식욕이나 수면욕과 같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생명활동이며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 존엄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은퇴하여 오롯이 두 사람만 남게 된 지금이야말로 젊은 시절 생계와 육아에 치여 미처 돌보지 못했던 서로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제2의 신홍이입니다. 주름진 피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함께 험난한 세월을 건너온 훈장이며 처진 살결은 서로가 보듬어 주어야 할 애틋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남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 밤 따뜻한 손길로 서로의 구분 등을 쓸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스킨샘의 비밀과 테크닉들은 결국 두 사람이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도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웃음 짓고 위로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쌓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오르가슴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찾아오는 가슴 벅찬 안도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100번의 손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칭찬과 사랑 표현에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 참 곱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든든했다. 여전히 당신 품이 제일 따뜻하다. 는 달콤한 미러를 아낌없이 속삭여 주십시오. 귀로 들어온 사랑의 언어는 뇌를 자극하여 가장 강력한 천연, 최음제인 도파민을 쏟아내게 하고 몸과 마음을 무장해제시켜 서로를 가장 순수한 영혼으로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노년의 성은 격렬하게 타오르는 한여름의 태양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을의 달빛과 같아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존재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시간 속에 진정한 환희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의학적 지식들이 여러분의 그 달빛 같은 사랑의 작은 등대가 되어 망망대해 같은 노년의 삶을 외롭지 않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밤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손을 잡고 잠드는 것, 가벼운 포옹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등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접촉들이 잠자고 있던 감각세포들을 하나둘씩 깨워 어느새 메말랐던 부부의 연못에 다시금 맑은 물이 차오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시도와 변화는 단순히 한 가정의 행복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노년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그 말이 진리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70, 80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전율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부부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 하고 공감하셨거나 오늘 밤 당장 시도해 봐야겠다는 용기를 얻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다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따뜻한 댓글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수많은 동년배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말 못할 속사정으로 외로워하는 친구나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도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사려 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의학적 지식은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며 건강한 성담론이 양지로 나올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품위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더 유익하고 가슴 따뜻한 의학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쾌락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오늘 밤 그 신비로운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스킨샘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사랑의 결정체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기도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촉촉한 사랑의 단비가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